오케이, 좋아요. 읽어봅시다. 5장 동명사에 의해 여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것도 필요한 부분은 페이지가 88페이지? 86페이지에다가 필요한 부분은 좀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명사는 짧아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죠. 우리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잖아. 자, 가보죠. 동우, 문법이 뭐야? 문장. 문법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우, 좀 더. 문장이 뭔데? 문장이란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동사 왼쪽에 뭐가 나와요? 주어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가장 기본 구조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동우 좀만 더. 동사를 봤을 때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지? 어떻게? 그렇죠. 자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타동사 뒤에 뭐 나온다? 목적어. 이렇게. 호경, 동사의 종류가 또 있죠? 어떤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응? 필요해. 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불완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불완전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어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중간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동사라는 녀석의 특징은 동사의 특징은 그 왼쪽에 반드시 행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요 자체가 동사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이건 좀만 더. 여기까지 동사의 특징을 말했고요.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수, 태, 시제. 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동사다.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동사다. 그걸 우리는 준동사라 불렀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민기야, 질문. 준동사가 뭐예요? 준동사란?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맞아요. 민기 말한 게 맞는데 조금만 더 하면 기본적으로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사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얘는 못한다. 이렇게. 그럼 동사의 성질이 뭡니까? 요거라니까. 요게 동사의 성질이고 동사의 역할을 못한다. 동사의 역할이 뭐야?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 역할도 못하면 뭐더러 썼어? 그 역할이 동사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준동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라는 것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내가 명사를 쓸 자리야.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 동사가 툭 튀어나온 거야. 그냥 쓸 수는 없잖아.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 형용사가 쓰여야 되는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야. 그럼 동사를 형사로 바꾸자. 부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 동사가 나왔네? 그럼 동사를 부사로 바꾸자. 그게 준동사야. 됐죠? 결론. 준동사란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거다. 됐죠?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민재야. 근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좀 더 해야 되는구나. 명형부가 있는데 잠깐 민재 잠깐만 기다리고. 민기. 그러면 여기 준동사는 동사를 명형부로 바꾸는 거잖아. 그지?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전부 다 하는 애가 있지. 그게 뭐야? 그렇지. 그게 부정사지. 부정사는 결국에 명령부가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민기, 거기서 명사의 역할만 하는 애가 있지. 걔가 뭐야? 준동사 중에서 명사 역할만 하는 애. 그게 동명사지. 이거 동명사가 되는 거고. 민기, 좀만 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지. 걔가 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지. 그렇지. 얘가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야. 이 명사를 써야 돼. 근데 명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왔네? 그럼 동사를 어떻게 하자?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 그러니 여기서 찾는 거지. 여기서. 동사를 명사로 바꿨네. 그래서 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면 되는 거지. 이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형용사를 썼는데 이 형용사 자리에 동사가 튀어나와 버린 거야.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거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이 자리인 거야. 부정사나 분사를 써야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부사도 마찬가지고. 됐어? 부사 써라? 요게 생각나면 되지.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됐죠?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런데 민재야, 이 결국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인 거 아니야. 결국에 어떤 거?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그리고 분사. 이 세 가지가 있다. 됐니? 민재 됐어? 근데 민재야, 이런 거 있잖아.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법이 있더라. 부정사에도 동명사에도 분사에도 적용되는 문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 다 기억하고 있잖아. 완벽하게. 첫 번째가 뭐다? 우리 시험을 봐야 될까 봐. 시험을 안 보니까 안 외우네. 시험 보고 재시험도 보고 틀린 거 100번씩 쓰고 뭐 이러면 외우지 않을까? 기억 안 나? 평균장 보면 20곡이야. 장난해? 지금 20곡이 하는 거야 지금. 힌트를 줄게. 그러니까 준동사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겠지. 왜냐하면 결국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명형부는 다양성이니까 이건 다 따로따로일 거 아니야. 그러니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동사 왼쪽에 행위자가 나온다,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지? 야, 줄 만큼 다 준 거 아니야, 이만큼이면? 야, 이거는 그냥 말해준 거야, 내가. 첫 번째가 뭐야? 백 번 쓰는 걸로 합시다. 또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의미상 주어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라? 가짜 동사의 행위자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오케이? 의미상 주어 오브 포 이거 하지 말고 가짜 동사의 행위자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준동사의 행위자가 의미상 주어인 거니까. 됐습니까? 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렇지. 태. 이 플러스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어나 부어나 부사 아니여. 그지? 근데 목적어 아니야, 목적어. 목적어를 동사 뒤에 그냥 두는 걸 능동이라 그러고, 목적어를 동사 앞쪽으로 빼는 걸 수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앞에 거 빼면 수동되는 거니까 BPP를 쓰게 된다, 이거지. 됐죠?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시제인데, 자, 여기다가 별표 치세요. 시제에다가 별표 치세요. 시제에다가. 요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그 미니 테스트도 보고 모의고사 시뮬도 풀어오라고 그러잖아. 거기 우리가 미니 테스트에서는 7번, 너희가 시뮬을 풀 때는 29번 에서 그 문법 문제에서 혹시 너희가 최근에 문제를 풀면서 기본 시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완료 시제를 쓸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본 적 있어? 최근에? 최근에 없어. 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최근에는 기본 시제냐 완료 시제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왜 안 나옵니까? 말했잖아. 애매하다고. 점과 선을 구분하는 게 기본 시제는 점이라 그랬고 완료 시제는 선이라 그랬는데 점과 선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단 말이야.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안 나와요. 얘는 시험에.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럼 시제라는 건 아예 안 다루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동사의 시제는 다루지 않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동사의 시제를 말한다고. 왜냐하면 여긴 조금 설명할게요. 가짜 동사, 이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눈다? 일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일치하는 것이냐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일치냐 불일치냐. 그래서 일치하는 상황에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시고 불일치는 옛날 얘기잖아. 우리 옛날 얘기할 때 무조건 뭘 써라? 과거 완료 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세하게 해야 돼. 주먹을 뻗으면 닿는 거리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란 말이야. 옛날 얘기할 때 무조건 뭘 써라? 끝나고 때릴게. 아 이거 했잖아. 옛날 얘기할 때. 뒤졌어. 옛날 얘기할 때 무조건 have pp를 써라. 기억나 안 나? 아 처음 듣는 얘기야? 죽었어. 알아야 돼. 그죠? 옛날 얘기할 때 무조건 have pp 쓴다. 그러니까 부정사에 대해서도 옛날 얘기는 to have pp 쓰면 되고 동명사에 대해서는 having pp 쓰면 되고 분사도 마찬가지로 having pp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애매모호해서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나온다고. 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왜요? 얘는 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치 불일치잖아. 누구랑? 주절 시제와. 이 주절 시제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본단 말이야. 주절 시제랑 일치하면 단순을 쓰고 주절 시제보다 이전 사건이면 완료를 쓴단 말이야. have pp를. 오케이? 얘는 일치냐 불일치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단 말이야. 얘가 모호해서 안 나온다면 얘는 명확해서 더 나온다고. 그러니 시제를 물어보지 않을 순 없으니 진짜 동사의 시제가 아니라 준동사의 시제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시겠죠? 요거는 잠시 후에 동명사를 가지고 요 얘기는 조금 더 해드릴게요. 됐죠? 다음. 네 번째. 이제 뭐? 그렇지. 부정형을 어떻게 만들 거냐. 부정형을. not 어떻게 처리할 거야? not. 준동사에 대한 not 어떻게 할 거야? 준동사에 대한 not은 어디다 붙인다? 그렇지. 준동사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not이나 never 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요게 네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런 맥락에서. 부정사에 대한 얘기했던 거고 부정사에 대해서는 뭐 오늘 또 이야기하면 밤새야 돼.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바로 여기다 갑시다. 오늘은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동명사는 대단히 단순해요. 동명사 이름이 뭐냐? 동명사 이름은 저런데 이렇게 써요. 오케이? 안 써도 돼. 항상 말하잖아. 공부는 왜 한다? 잘난 척하려고. 이런 거 좀 알아야. 어디 가서 이런 거 써? 너 동명사가 영어로 온 줄 알아? 뭐 이런 거 한번 자랑질 해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동명사란 이런 건데 동명사에 대한 정의가 뭐냐? 동명사란 기본적으로 얘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준동사 중에 하나니까 기본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명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이거 아니야. 동사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했고요. 여기서 이미 다 했고요.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한다. 자, 오늘 할 건 되게 짧다 그랬죠? 요거만 제대로 하면 돼요. 명사의 역할. 지승아, 그러면 명사의 역할이란 말이 있잖아. 명사의 역할이 뭔데? 그렇죠. 명사의 역할 첫 번째 뭐? 주어지, 주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거. 그럼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동사 원형에 ing 플러스 알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를 쓰겠다.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되더라.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 자리 났을 때 이렇게 동명사가 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죠. 빨간색이죠? 뭐 하나만 알면 돼. 얘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지. 얘를 단수로 취급한다. 그것만 하면 되지 뭐. 됐어요? 끝.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그런데 잠깐만 얘들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요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썼어. 그런 다음에 명사를 썼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승아, 요 동사는 단수형으로 써야 돼? 복수형으로 써야 돼? 지승의 생각은 이런 거지. 저 또라이가 왜 위에다 써놓고 또 물어보지? 이런 거잖아. 어떻게?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아니 분명히 여기서는 단수라며. 근데 단복수가 다 된대. 또라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니 지금? 대단히 위험한데? 하여튼 요거잖아. 조심하라 그랬죠.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 우리가 동사원형의 ing를 봤을 때 왜 이게 무조건 동명사라고 생각하지? 이게 동명사 아닐 수 있잖아. 뭐일 수 있다? 그렇지. 얘가 현재 분사일 수도 있잖아. 경우의 수는 두 개인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맞아. 얘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얘가 진짜로 동명사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진짜로 동명사라면 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셀 수 없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 단수로 취급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건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면 이 동사원형의 ing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얘는 현재 분사가 된다. 얘가 현재 분사가 된다란 이야기는 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이 명사가 중요한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명사가 단수냐 아니면 복수냐에 따라서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 명사가 단수면 단수가 되고 이 명사가 복수면 복수가 되는 거다. 이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reading books 한 다음에 is를 쓸 거니 아니면 are를 쓸 거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이 creeping plant 이렇게 나왔을 때 야 너 여기다가 is를 쓸 거니 are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지. 그럼 판단을 하시라. 얘가 만약에 동명사면 is를 쓰시고 현재 분사면 are를 복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레안? 어떻게 판단하지? 다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거야? 뭐 해석해도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어떻게 해석이 되면 동명사고 어떻게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죠? 그거랑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뭐라고? 담쟁이. 얘를 담쟁이 덩굴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이렇게 합시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로 잠깐 와보세요. 동명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쪽으로 오세요. 그 동사 뒤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 자리에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reading books라 그러면 이 books라는 거 있잖아. 여기. 이 books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 원형의 ing에 사용된 그 동사 원형에 대한 목적어예요. 맞습니까? read books가 되니까. 그럼 얘는 뭐다? 얘는 플러스 알파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된다고요.
동명사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뭘 써야 돼? is라는 형태를 쓰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현재 분사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긴 했잖아. 현재 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민재? 현재 분사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바로바로 튀어나게. 그러니까 표제어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이런 거잖아. 능동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자의 관계죠. 행위자의 관계. 그럼 해보세요. creeping plant라고 하면 플랜트를 크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크립은 여기 기어가는 걸 말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플랜트를 크립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가 크립을 하는 거죠. 이 플랜트는 크립에 대한 행위자라고요. 이해됩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가 아닌 거예요. 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히려 크립이란 단어가 플랜트를 수식하는 꼴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치 이건 뭐랑 똑같다? 이거랑 똑같죠. dancing boy 이거랑 똑같죠. 춤을 추고 있는 소년 이거랑 똑같다고요. 이해됩니까? 크립을 하는 플랜트가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럼 얘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플랜트가 중요하다. 얘가 복수니까 정답 뭘 써야 된다? R 이렇게 써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결론. 이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똑같이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했잖아요. 일부러 내가 크리핑 플랜트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는 이유가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동사원형의 ing, 명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단수는 아니다. 판단을 하셔야 된다. 얘가 동명사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인지 그 판단을 하셔서 단수형을 쓸지 복수형을 쓸지를 결정하시라. 됐죠? 요거 하나.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주어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이야기 해보면 되겠죠? 목적어. 목적어인데 이렇게 물어봅시다. 미안해. 미안해. 까먹었어. 서윤. 맞니? 아, 서윤. 서윤아, 목적어라는 게 있잖아. 목적어가 어디 나오죠? 동사 뒤에. 어떤 동사 뒤에? 아무거나 동사 뒤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타동사 뒤에. 오케이. 목적어는 첫 번째 타동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어디에 나와요? 타동사 뒤에만 목적어가 쓰이나? 한 군데가 더 있죠. 어디? 어디? 방금 죽을 뻔한 거야? 방금 위험했어. 자, 봐봐. 영어는 타동사 뒤에 그리고 전치사 뒤에.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그럼 봐봐.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온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거죠. 잠깐만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근데 그 명사를 써야 될 자리에 동사가 나온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동사를 명사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저기 있네요. 오케이? 두 가지.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어떤 타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또 어떤 타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잖아. 맞니? 그러면 얘가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 이 동사가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요걸 외웠던 거죠. 그죠? 써보세요. 요거 동사의 종류. 애들이 다 알면서 써봐 한번. 5개 이상씩은 씁시다. 예의상. 아, 참고로 얘들아, 참고로 여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중에서 want, hope, wish, expect는 한 단어예요. 이거 4개 아니야. 이게 하나야. 다 똑같잖아, 뜻이. 그죠? 자, 써보세요. 5개 이상씩 씁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해줄게. 동규의 지금 심정이 이거잖아. 그치?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떠들어. 이런 거, 그치? 이거잖아, 동규의 심정이. 그치?
봐봐, 동기야. 이 문장을 봤을 때, 그지? I want to go home. 이거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그죠? 내가 딴 학원 가가지고 막 수업하다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영어 수업이야. 동기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건 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to go home이라고 하는 행위는 언제 할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서 집에 가고 싶어, 이러고 집에 갑니까? 또라이야? 아니잖아. 그럼 이거 언제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잖아. 맞아? 그럼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to 부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 동사들은 전부 다 앞에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이 전부 다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자 뭐 할 거야? 타임머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봐봐. 또 뭐가 있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발생할 일에 대해서 결정도 하죠. 그리고 약속도 해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애들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 그럼 동명사는 뭡니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많이 하죠. enjoy, finish, mind. mind가 무슨 뜻입니까? 띠껍다 이거죠. 띠껍다, 꺼리다 이런 거죠. 요것도 있죠. give up. 그리고 avoid. 요것도 있고요. 내가 이거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consider. 그리고 suggest.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stop이란 단어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stop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마도 중학교 때 배운 바로는 stop 뒤엔 둘 다 되던데?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동사는 to 부정사만 써야 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써야 되는데 근데 또 어떤 애들은 to 부정사랑 동명사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둘 다. to 부정사랑 동명사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둘 다 쓸 수 있는데 둘 다 써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둘 사이에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둘 사이에서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됐을까요? 그럼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는 시험에 나올까요? 얘가 시험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쓰건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죠. 의미 차이도 없죠. 그럼 뭔 문제를 내겠어? 얘는 문제를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다, 시작하다 이렇게만 하라고 했죠. 좋아하다, 시작하다. 좋아하는 거 like, love, start. 좋아서 시작했으니까 멈춰야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가야죠. continue. 이런 애들 쓰면 된다. 됐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의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를 2개 쳐야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말했잖아. 수능은 너희들한테 암기력을 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능력을 원한단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나 그런 합리적 사고를 원한단 말이야.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해석까지 해볼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이걸 무조건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기 나오는 것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렸었죠. to 부정사를 갖는 것과 동명사를 갖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레언 불러봐. 어떤 거? 그렇지. 근데 봐봐. 오케이, 좋아요. 레언이가 말한 게 try야. 맞아. try란 단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하다면서 왜 하얀색 글씨를 쓰셨습니까? try가 물론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도 목적으로 취하면서 의미 차이도 생겨요. 맞아요. 근데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중학교 때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부 올라와서 얘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냐라고 해보면 잘 봐봐. try 다음에 to를 쓰잖아. 얘는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그 다음에 ing를 쓰면 얘는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어느 정도 하는 게 노력이에요? 어디까지가 시도입니까? 땀방울을 한 3개 흘리면 노력이 되고 한 2개까지는 시도고 이런 겁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문맥에 기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이 애매해요. 어쨌거나 한 거잖아. 맞아요?
try to solve를 하건 try solving을 하건 어쨌거나 solve 한 거잖아요. 했잖아. 어쨌거나. 그럼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반면에 뭐는 시험에 나오냐? 얘는 나오죠. remember 그리고 forget.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요? remember나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 to를 쓰면 미래,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해야 할 것.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미수 동작이라는 거야. 아직 안 했어. 근데 얘 뒤에 ing를 쓰잖아? 얘는 뭐야? 얘는 과거죠. 과거니까 한 거란 말이야. 그럼 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완료 동작이라니까? 맞니? 그럼 얘는 정확하게 했니, 안 했니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얘는 나올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regret 이란 단어도 있어요.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regret 다음에 to를 쓰면 얘는 유감스러워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regret 다음에 ing를 쓰면 얘는 후회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라. 요 부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별표를 치자면 여기요. 여기 두 개. 요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더라.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할게. 여기서 아마 너희가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저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중에서 나는 중학교 때 stop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 stop 다음에 to도 있고 stop 다음에 ing도 있는 거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top은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stop이란 단어 자체가 어떻게? 얘가 자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로 사용되면 걸음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stopped.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뭐 하려고? 이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He stopped to smoke.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위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타동사가 되면 그 뒤에는 행위를 멈추는 거죠. stop smoking 이라는 ing 형태를 쓰면 그 흡연 자체를 멈추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동명사가 맞는 거죠. 오케이? 여기 to가 나오면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요.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재밌는 거 요거는 그냥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n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need. 이건 좀 특이한 녀석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봐봐.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그치?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이렇게 쓰죠. 우리는 보통 need to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맞아요. 그럼 need to야. 그럼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한 번만 해볼게. 이 책상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 책상은 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해볼게. 그러면 이 책상은 주어죠. 은는이가 주어니까 this desk. 이 책상은 필요가 있습니다. needs. 이렇게 썼어요. 됐죠? 수리하다니까 잘 봐. needs란 얘가 동사다. 수리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need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수리하다라는 fix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 거야. fix를 쓰고 싶어. 근데 fix를 그냥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접속사 따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쓸까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쓰면 되지. 시제를 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건 그 왼쪽에는 분명히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need라는 동사 앞에 행위자 this task가 있어요. 그러면 fix라는 단어 앞에도 뭐가 있어요? fix라는 단어 앞에도 행위자가 있어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건 뭐 한 거야? 생략한 거죠.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앞에 거랑 똑같으니까 생략하는 거잖아. 그죠? 아까 동규가 말했을 때 I want to go home 했을 때 그 to go 앞에도 행위자가 없었잖아.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원해 내가 집에 가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to go 앞에도 I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뭐고? this task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this task가 수리합니까? this task를 수리합니까? task를 수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늘이니까 수동이란 말이야. 그럼 뭐 써야 돼? 여기다가 BPP라는 형태를 쓴단 말이야. 맞아요? fix 도 쓰고 투부정사 도 쓰고 BPP 도 쓰고 세 개를 다 합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to be fixed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동명사 하다 갑자기 왜 투부정사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텐데 요 to be fixed라는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를 fixing이라는 형태로 바꿔 써도 된다. 에? 뭔 소리입니까? 자, 이건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야.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need라는 단어는 need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다가 동명사를 쓸 수 있다. need는 뒤에다 동명사를 써도 된다. 단 동명사를 썼을 때는 얘가 뭐?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need 뒤에 동명사를 쓰면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죠. need만요? 오로지 need만 그렇습니까? need만 외우셔도 돼요. 다른 것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참고로 알려드리면 want라는 단어도 그렇고 deserv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물어볼 확률이 그나마 있는 것은 need라는 단어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왜 굳이 말했냐면 사실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 문법을 물어볼 확률은 대단히 적어요. 사실 그렇게 높은 확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건 있냐면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본문을 그대로 내진 않는단 말이야. 본문을 조금씩 만진다면 본문에는 딱 본문을 쭉 읽었더니 이렇게 needs to be fixed 라고 써있단 말이야. 학교 교과서에는. 교과서나 부교재에는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학교 본문에서는.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 출제하면서 needs fixing 이라고 써놓은 다음에 이게 맞냐 틀리냐. 틀린 걸 찾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 need to 이렇게 있기 때문에 need to인데 ing 썼는데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이걸 맞는 문장이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 정도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서윤이가 말한 것처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 맞죠? 타동사에도 목적어가 나오는 거 맞는데 두 번째 어디도 있다? 전치사도 있다.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목적어 뒤에,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나온다. 그럼 봐봐. 똑같아요. 목적어 전치사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된단 말이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근데 그 명사 자리에 뭐가 나온 거라고요? 동사가 나온 거라고요. 그 동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자고요. 그 방법이 뭐라고?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다. 이거잖아.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전치사 뒤쪽에서는 얘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안 되죠. 전치사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투부정사의 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로 판단을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전치사의 특별용법이라서 전치사 겹치게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오로지 동명사 ing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요. 이 정도 수준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요거 중요합니다. 요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 녀석이죠. 투가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하나는 전치사 투가 있고요. 전치사 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 거야? 부정사를 만들어주는 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투가 전치사 투냐 아니면 부정사 투냐를 구분해야 되죠. 그 구분하는 것에 따라서 얘가 전치사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 뒤에 뭘 써야 됩니까? 명사를 쓰던지 아니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명사를 쓰던지. 얘가 투부정사의 투다. 부정사를 만들어준 투다 라고 하면 뒤에 뭘 써야겠어요? 동사의 원형을 쓰겠죠. 그럼 문제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디를 물어보겠어? 당연히 이 부분을 물어보겠죠. 특히나 어떤 거? 너 ing 쓸 거니? 동사 원형 쓸 거니? 이 질문을 너희들한테 던질 거라고요. 그럼 너희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 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냐 아니면 부정사냐
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뒤에다가 ing를 쓸지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이게 전치사 툰지, 투부정사의 툰지 어떻게 구별하지? 레안 어떻게 구별하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보통 너희들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야. 혹시 민기야, devot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devote 무슨 뜻이야? devote 무슨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들을 외울 때 꼭 강조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devote를 그냥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헌신하다라고 외우지 말고 devote라는 단어를 이렇게 외우라는 거지. 이런 식의 단어들은 뭐뭐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devote 뒤에 to 이렇게 나올 거거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to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 거니 ing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이게 힌트가 될까요? 자, 전치사 to는 의미가 있어요. 전치사 to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죠. 누구누구에게, 어디에 라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됐을까요? 그런데 부정사 to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따로 갖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동규 미안해. 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동규가 말했던 것처럼 I want to go home 썼을 때 그 to go home에서 그 to가 의미가 있습니까? to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쓴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 object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대하다 이 뜻이에요. object라고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요?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외우라고요. 이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납니까? be used.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 어디에 익숙해지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어디에 전치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난이도, 사실은 실제 문제로 나왔을 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참 재밌게도 이거예요. from A to B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건 암기로 해결이 돼요. devote 뭐 이런 거 commit 이런 거 다 외워서 되거든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이런 거 다 해결된다고요. 근데 얘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from 뭐뭐로부터 낚시하고 축구하고 뭐하고 쭉 내려가서 한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마지막에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래? ing 쓸래? 라고 하잖아?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쭉 한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렇게 한다고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from A to B가 붙어 있으면 이걸 발견을 못할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근데 쫙 열거한다면 두 줄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못 찾아요. 의식적으로 from이 나왔으니까 내가 to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고요. 또 하나 보기를 보면서 이 보기를 보면서 의심을 했었어야 돼. 고등학생들한테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물어봤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 자체가 to 다음에 ing냐 동사 원형이냐를 물어봤다는 것은 이 to가 전치사냐 아니면 투부정사냐를 물어봤다라는 건데 전치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왜 그럴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 전치사구나. 그래서 내가 ing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만났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도. 보기를 보고 판단하세요. 보기를 보고 동사의 원형을 쓴 것이냐 아니면 ing를 쓸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to, 전치사 to냐 부정사 to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동명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기본적인 이야기. 됐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교재 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거는 보니까 첫 번째 예문에서는 어디에 별표만 치면 돼요? 여기에만 별표 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여기 enjoy에 밑줄 치시고 finish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됐죠?
뭐 전치사 뒤에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 어디 있니? of가 있네요. 그리고 without이 있네요. 이렇게 이 뒤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가서 여기 두 번째로 오세요. 두 번째 보면 동명사의 시제. 이건 아까 준동사 이야기했던 준동사의 공통된 특성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죠. 그럼 봐봐. 예문 I'm sure. 봐. I am sure.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확신하는 거죠. 이 순간에 확신합니다. Arriving in time for the train. 지금 이 순간에 도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도착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시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 밑에 거 보면 I'm sure.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having been 이렇게 나왔죠. having been. having pp. 어쨌거나 have pp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니? 얘는 이거 해석할 때 이전에 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이전에. 됐죠? 그 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확신하는데 옛날에 잘 나갔었나 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과거의 사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밑줄 in its youth. 이렇게. 젊었을 때. 예전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잘 나갔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라고요. 됐죠? 밑에 거. 이거는 뭐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설명 잘 들어봐. They surrendered all hopes. all hope.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근데 of라고 나왔잖아. 전치사 나왔어. 전치사 뒤니까 뭘 써야 돼? 자, of라는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를 써야 했어. 근데 뭐도 써야 했어? rescue. 도 써야 했어. 그런데 그 앞에 행위자가 나와야 했어. 오케이? 행위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왔어? they니까. 그럼 그들이 구조하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된다? 수동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이걸 다 합치는 거죠. 동사원형의 ing에다가 rescue에다가 bpp까지 합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being rescued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하세요. 결국 능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 수동의 형태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 행위자 자리에 나온 녀석이 진짜로 행위자냐 아니면 대상물이냐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ere are signs of strong resistance having been made by the victim. 이렇게 봐봐. 여기 보니까 there are signs, 표시가 있었습니다. 표시가 있었어요. of strong resistance. 강력한 저항이죠. 강력한 저항. having been made, 만들어진 거죠. by the victim.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됐죠? 다음. 의미상 조항. 이건 너무 쉽다. 그죠?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뭘 써라? 소유격을 써야 된다. 소유격 써야 된다. 이건 별거 아니죠. 그죠? 물어볼 일도 별로 없고요. 자, 동명사에 대한 부정.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동명사에 대한 부정은 앞에다가 낫을 쓰기로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은 문제를 조금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보세요. 한 페이지 뒤에 여기 보니까 I'm sure that he is a man of ability 썼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I am sure 현재입니다. 이 뒤에 he is 현재입니다. 두 개 다 현재죠. 일치죠. 일치하니까 뭘 써야 돼? having been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뭘 썼어야 돼? 그냥 being a man of ability 이렇게 썼어야 되죠. 됐습니까? 두 번째 she is proud that she is a professo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현재입니다. 여기도 현재가 되는 거죠.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꿨고요. 주어는 똑같아서 지웠어요. 그럼 여기 현재 똑같잖아. 그럼 뭘 써야 돼? having been 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뭘 썼어야 돼? being a professor 이렇게 썼어야죠. 됐습니까? 밑에 거는 반대죠.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과거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현재 과거는 일치하지 않잖아. 접속사를 전치사로 바꾸고 주어는 똑같아서 지워질지언정 얘는 현재, 여기는 과거, 옛날 일, 불일치, 옛날 일이니까 being이 아니라 뭘 썼어야 돼? 여기야말로 having been 이라는 형태를 썼어야지 맞는 거다. 됐죠? 오케이? 사실 요거 4번 같은 경우는 있잖아. 4번은 he regrets 한 다음에 saying such a thing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맞기도 합니다. 근데 얘를 굳이 바꾼다면 어떻게 써야 돼? saying이 아니라 to say 이렇게 말하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져요?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하나만 더.
자, 봐봐. He was afraid. 그가 좀 유감스러웠어요. 좀 이렇게 안타까웠어. of punishing 썼잖아. punishing. 근데 잠깐 봐봐. 이 punishing이란 형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 쓴 것까지는 괜찮다고요. 괜찮은데 이 앞에 행위자가 있어야 되잖아.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 똑같아서. 그럼 여기 누가 있다? 이 he가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그가 퍼니시의 행위자가 됩니까? 퍼니시의 대상이 됩니까? 그는 처벌을 하는 거야? 그를 처벌하는 거야? 둘 다 되죠. 그가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를 처벌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가능하죠. 이렇게 둘 다 가능할 땐 뭘 해라? 뒤를 봐라. 뒤에 봤더니 그가 처벌을 하는 것이라면 너 누구 처벌하는데? 누구한테 벌을 줄 건데? 이게 나와야 되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동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돼? punishing이 아니라 being punished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건 너무 간단하죠. 소유격 써야 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their 이라는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her 이라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 의미상조를 쓰는 거니까. 되셨죠?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3번으로 오세요. 3번. 자, 3번 보니 동명사와 부정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 여기는 별표 하나만 칠게요. 별표 하나 치시고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여기 want 그리고 needs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deserve 세 가지가 다 있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실제로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 건 여기 needs라는 단어를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얘가 나올 거니까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 얘들아. 별표 치세요.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자, 밑줄 쳐드릴게요. 자, look forward to. 사실 우리가 look forward to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소연아 혹시 look forward to 외웠어요? 중학교 때? 아, 그렇게 외웠어요? 오케이, 훌륭해요.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look forward to를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무엇을 학수고대하다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자꾸만. 근데 학수고대가 뭐예요 도대체? 지성 학수고대가 뭐야? 모르면서 학수고대래. 모르잖아.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자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와닿지 않는 건데 학수고대는 학의 대가리가 될 만큼 목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학이 대가리가 길잖아. 목 빼고 기다린다가 학수고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 말이.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기대를 하다. 뭐뭐에 대한 기대하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 to가 보다 이 전치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with a view to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내 진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 잘 안 돼요. 애를 붙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뭐 외웠어요? in order to, so as to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죠? 그것만 외웠었는데 with a view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좀 특이하죠? 애가 안 붙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자, 또 하나 What do you say to 있잖아. What do you say to에서 이 What do you say to가 뭔 뜻이냐면 How about, what about과 똑같아요. 오케이?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뜻, 뭐뭐 하는 거 어때? 알아두시고 be used, be used.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었죠. 그냥 used. 그냥 used만 나오면 여기 그냥 used라는 표현, 비동사 없는 상태에서 쓰면 조동사라 그랬죠.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used인데 주어가 사물이 되면 사물 주어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거는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기억을 좀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to 전치사 to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암기 수준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명사 4번으로 오세요. 동명사 4번.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다 암기.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이건 뭐냐면 뜻은 좀 알려드릴게요. There is no ing. There is no ing는 뭐랑 같은 말이냐? It is impossible. 투부정사랑 같은 의미예요. It is impossible to. 뭐뭇은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뭇은 불가능하다. Go shopping. Go ing죠.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 feel like ing. feel like ing는 would like to 뭐뭐 하기를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would like to. 참고로 feel like ing 같은 형태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문제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희가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feel like 쓴 다음에 여기다가 ing를 쓸 거냐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feel like가 되자마자 이 feel은 뭐야? 당연히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얘가 동사가 되는 순간에 like는 동사로서의 가능성이 없죠. 동사가 연속 2개 나올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전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밖에 안 되죠. 됐어요?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다음, on hearing. on hearing이라고 하면 on ing. on ing는 뭐랑 동의어냐면 as soon as랑 동의어예요.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자마자. 됐죠? 참고로 얘들아 on ing가 있고요. in ing가 있거든요. in ing는 참고로 when 이란 뜻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됐죠? 다음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 make a point of ing. make a point of ing. 얘는 뭐랑 동의어냐? 뭐랑 하냐면 make it a rule. 투부정사. 얘랑 같은 말이에요. make it a rule to. 뭐뭇을 습관으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룰, 규칙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규칙으로 만들다. 뭔 습관화하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 독해하다가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keep 목적어 from ing죠. keep 목적어 from ing. 가은아 요거 혹시 무슨 뜻이에요? keep 목적어 from ing. 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해석할 때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 ing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from이니까 이 ing라는 행위로부터 목적어를 유지시켜 놓는다. 막아 놓는다.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 못하게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못하게 한다. 해서 escalating prices keep people from moving up. 됐죠? escalating price 가격이 미친지 봐봐 여기도 escalating price잖아.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배우는 게 나왔네. prices를 escalate 하는 게 아니죠. 상승하는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하는 가격. 여기 수일치도 keep이라고 나왔잖아. keeps가 아니라. 그죠? 상승하는 가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빙 업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승하는 것을 막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 keep이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뭐만 이렇게 막는다. 뭐 있어요? 멈춰. stop. stop. 됐죠? 또 뭐 있어요? stop 말고 prevent, prohibit 이런 단어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save도 들어갈 수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결국 이거는 그냥 암기. 동명사는 암기할 게 많죠. 오케이? 막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거 참 많은 그런 녀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시면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는 겁니다. 됐죠? 과제는 여기 동명사 끝까지. 동명사는 사실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동명사 끝부분까지 페이지가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만 더 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